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승만과 교육에 대해서 스피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교육관을 보기에 앞서 그의 교육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살 때 이미 천자문을 암송한 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당에서 중국의 유교 경전을 일찍 터득하여 지적인 기초를 단단히 닦아놓은 상태였고요. 또한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전생애를 통해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서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배제학당에서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초보 영어 교사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는 서재필에 미국 정치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신학문을 배웠고 부패한 조선의 정치개혁에 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협성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익혔고 무려 졸업 후에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독립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성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지한 백성을 교육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주장을 신문에 기고하고 저술하면서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저서인 독립정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정신에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조선을 구하려면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을 교육으로 교화 개명시켜서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고치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승만은 옥중학교를 개설하여 무지한 재수들을 가르쳐 개명시켰고 옥중도서관을 개설하여 재수들에게 독서를 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격려와 함께 서적과 식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승만은 많은 재수를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최초로 옥중에서 성경과 공부와 예배 모두 드리는 일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수들은 후일 조선의 기독교 전도의 큰 독립운동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일을 이루었고, 이들은 전도는 조선의 신분제도를 극복하고 남녀 평등이라는 혁명을 일으키며 조선을 개화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04년 8월 9일 한성 감옥에서 추록한 이승만은 즉시 상동청년학원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교육 학개론에서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는 나라에서 나라가 나라 노릇 못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라가 나라 노릇하자면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하게 되어야겠고,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하자면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으니 대저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요 또한 나라를 만드는 곳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의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다른 교육열은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1949년 무상초등교육 의무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 단체들에 의해 성인을 상대로 한 문맹퇴치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맹자 비율이 1948년 80%에서 1959년 22%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차 중등 고등학교로 물론 대학 교육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초등학교가 1.6배, 중학교는 10배, 고등학교는 3.1배로 증가했습니다. 대학 진학률 또한 4배 이상 높아져서 해방 직후 19개였던 대학이 1960년 이후에는 63개로 증가하였으며 학생 숫자 역시 10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외국 유학도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역시 고급 인력화와 정예와 튼튼한 국방력을 갖게 했는데, 여기에는 문맹퇴치 운동을 한 몫을 감당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교육에 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뒤처졌던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의 교육 없이는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교육으로 수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맹을 퇴치하였고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는 교육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교육의 배경에는 기독교 입국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교육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고 썩은 데에서 썩이 나게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받아들여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를 세워야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입국론과 교육 입국론을 동일 성산에서 추구했던 한국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앞서 말했듯 미국과 영국과 동일 성산에 설 수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의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자 동성애, 사회주의, 잘못된 평등 이러한 잘못된 교육들이 넘쳐나 정말 어린 나이들부터 사상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육 속에 엄청난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오직 기독교를 근본 삼아 올바른 교육을 다시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결국 교육이 나라를 살리고 교육이 모든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교육에 힘쓰며 나아가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일 때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G2국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